이 말 뛰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27.4배 나옵니다. 이 한 근육에 운명을 거십시오. 아니 여기에서는 내 말이 없어. 자, 경마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16년 5월 21일입니다. 토요 과천 제주 경마를 맞이하고요. 어제 첫 방송 나갔는데 전주 예고편 보셨죠? 사이다 방송입니다. 사이다가 표현하는 그 시원함, 속이 좀 뻥 뚫리는 그 맛. 많은 경마 방송들이 있는데 저희 방송이 죽불나게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아직 어려워요. 근데 다른 방송이 갖고 있지 못한 시원함, 그냥 톡 쏘는 맛, 요거는 저희가 방송을 언제 종결지을지 모르겠으나 끝날 때까지 초심 잃지 않고 한번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어제 인사드렸는데 나와 계신 우리 진 실장 전문위원과 윤택 전문위원 어제 인사 소개와 각자의 포부를 좀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한 번 더 여러분들께 인사를 올릴 생각입니다. 먼저 진 실장 전문위원, 우리 경마팬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십니까, 진 실장입니다. 그 철학자 스피노자가 말을 했습니다. 뭐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저 진 실장은 내일 뭐 경마가 끝난다 할지라도 폭탄만은 매주 꼭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멋있는 말이에요. 윤택 전문위원 씩씩하게 한번 가봅시다. 인사 한번 드리죠. 윤택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방송에서 얘도 좋고 쟤도 좋다 이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맞거나 사도 된다, 안 사도 된다, 시원하게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교로 봐서 안 보는 거 그냥 뭐 확실하게 지어드리고 욕은 뭐 알아서 처먹는 거고. 이미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게시판이 아주 좀 그래요. 액땜한 거지 뭐 저희 방송 들어가면서. 정상도 굉장히 유명한 마판의 유명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인사를 드리면, 글쎄 요 근래 어떤 신인 예상가들이 많이 데뷔하면서 경마 한 20년 한 건 기본이더라고요. 많이 부러워요 저는.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믿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경마를 오래 했다고 하면 소위 그 마케팅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경마가 오래 한 게 그렇게 자랑은 아닙니다. 저는 경마가 처음 접근한 게 소설책에서 경마장 가는 길이라는 하일지의 소설책이 있는데 그 안에 경마장이 안 나와요. 그리고 나서 영화가 돼가지고 강수현과 문성근이 경마장 가는 길 만드는데 그 영화를 아무리 봐도 경마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군대 제대하고요. 도대체 경마장이 어떻게 생긴대야. 그리고 과천 경마장을 처음 갔는데 그때 당시가 1996년 1월 28일 일요 경마였던 거예요. 제 배팅한 마필도 기억합니다. 모닥불이었고요. 기승했던 기수는 김택수 기수였고 지금은 목장에 계시죠. 마판을 떠나서 뭐 그런 인연들 때문에 제가 김택수 기수 시절에, 그분이 기수 시절에도 팬클럽 회장을 했고요. 주교사로 가서도 역시나 팬클럽 회장을 했던 전력이 있는데, 경마를 처음 그렇게 접하고 나서 저는 뭐랄까요, 팬클럽 문화? 지금은 잘 없죠. 근데 그때 당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그거 때문에 제가 만든 기수 팬클럽만 참 많습니다. 경마진에 이 방송 진행하면서 뒷사안들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마방과 제가 밀접하게 됐고요. 초창기에 검빛에서 만든 예상지가 프로경마였어요. 거기 이제 출신이 5명 계신데 저는 마방 쪽을 맡았죠. 제 기억에는 1999년도 마방 입성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경마 그렇게 오래 한 게 자랑은 아닌데요. 여하간 그런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경마가 때로는 왼수 같고요. 또 때로는 친구 같고 그렇게 뒹굴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가 돼 있는데, 윤택 전문위원 같은 경우 경마방송 예전에 몇 년 전이었어요. 안지원 전문위원과 진행 같이 했어요. 네, 한 3, 4년 전에 함께 호흡을 같이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혼자 얘기하듯이 방송에서는 질러줘야 되거든요. 나랑 토킹 어바웃을 하는 게 아니라고. 샤우팅을 좀 하겠습니다. 해야 돼. 그러니까 네. 오래돼가지고 이 양반이 방송에 막 이게 이제 많이 아직까지 덜 익었어요. 아직은 제가 휴양마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톤이 올라가줘요. 네. 오늘 방송 끝까지. 알겠습니다. 우리 진실장 전문위원은 얼마 전까지 별대박 전문위원과 같이 네. 방송을 해봐서 네. 톤 자체가 벌써 시원시원하잖아요. 그분이 워낙 뭐 톤이 시원하다 보니까. 그러게요. 자, 부툭 죽여보겠고요. 여하간 여러분들께 사이다 방송, 시원한 방송, 재미 또 저희 안 놓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묵직하게 아나운서처럼 하는 건 제가 이 마판에서 솔직히 넘버원입니다.
마사에서도 인정했거든요. 목소리 톤이나 자세나 당신은 아마 아나운서 같다. 별로 듣기 좋은 얘기는 전 아니었는데 그렇게 하면 재미 정말 없어요. 나쁜 말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네, 칭찬하다고 해줬는데 나는 별로 싫었어. 전 칭찬인 같아요. 개그도 좀 치고 그러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알겠고요. 이렇게 좀 뜬금없어. 좀 포텐이 터져야 되겠는데 오늘 될래나? 별거 없는다 오늘. 자, 막판에 어떤 큰 소식은 뭐 전주에 더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죠. 그리고 네. 편성은 5월이 4주차입니까? 5주차입니까? 4주차입니다. 근데 일요일이 이제 5월 초에 걸렸죠? 네네, 한번? 걸렸죠. 네. 편성이 이제 좀 흐려지는 타이밍이 왔어요. 출전 마필들 전반적으로 각 마방마다 월말 쪽에 포커스를 많이 두거든요. 그러니까 좀 흐려지면서 마방에 뭐랄까요, 작전마 혹은 뭐 좀 중급 이하 마필들 편성 눈치 보고 낑겨 넣은 그런 편성들이 이번 토 1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눈치 보기 해서 들어온 편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눈치를 잘 봐야 됩니다. 정직한 승부와 결과가 나오는 게 경마면 저희 떼부자 됐어요. 조물주보다 한 급 수위인 건물주가 돼 있죠. 절대 정직하게 안 끝나는 게 경마라는 측면 염두에 두시고 가보겠습니다. 토요일자 시작할까요? 네. 1경주 시작하겠습니다. 거리 1200에 국산 육군에 별정돼 있습니다. 자, 이 편성은 뭐 이제 그 맛은 좀 못 두는 것 같아. 예, 뭐 나왔다 하면 하루에 한 5승 6승 거둘 시절이 얼마 전 얘기인데 한 달 전부터 좀 뭔가 나사가 빠진 듯 해가지고 우리 마판을 들락날락 아주 들썩들썩했어요. 문세영 기수 인기만 많이 기승해도 그렇게 정교한 타격은 요새 못한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여기는 인기순위 또 1위 마필을 기승합니다. 10번마 해간해라는 마필. 요거는 직전에 탄력감 좋아서 외곽에서 쫙 치고 올라가는 맛을 둬가지고 이판떼기는 인기순위 1위로 등극을 하는데 거리 올리고. 자, 다른 마필들 한번 보겠습니다. 두 분 다 이번 경주는 아까 1경주 준비하면서 괜찮은 신마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장점을 서로 비교해볼까요? 11번 제라함 좋게 보세요. 네 좋게 봅니다. 1200 바로 쓰는데 이 마필 어때요? 제가 가장 자신 있다고 하는 마방이 20조 마방입니다. 상당히 성실하게 조교를 하는데 그 지난주 일요일날 서울 6경기에 금알의 피드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있었죠. 그 녀석이 몽글몽글이랑 동반 놔주는데 확실하게 비슷한 패턴으로 요 녀석이 외산 사군 봉화골드랑 놔주는데 거의 비슷한 패턴입니다. 제라는 그 딘 홀랜드 기수가 주행검사 채찍 한 번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주 외곽 게이트에 밀려 있어도 요 마필은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20조가 장초열 기수가 지금 장기 휴양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요리로만 대체할 수는 없는데 네. 그래서 성곤이 불러다 태운 느낌이 좀 쎄하긴 해요. 11번 제라한 조교 또 다른 특징이 뭐 있나요? 뭐 추가적으로 제라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말이 겉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크지가 않은데 근성 자체가 너무나도 좋고 봉화골드를 안쪽에 붙여놓고 제라한이 옆에서 병합을 했을 때 건너편 주로, 그러니까 건너편 주로의 기준이 1400m 발주되어 있는 겁니다. 그쪽까지 아주 여유있게 잘 나가고 거기서는 또 봉화골드를 제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이거는 준비가 되어 있는 신마가 분명합니다. 그 부산 같으면 울줄리 마방이나 김영관 마방, 31조 라이스 마방도 마찬가지인데 신마 승부율이 거의 30%, 좀 심하면 40% 근처까지가. 네. 과천은 20% 가는 마방이 거의 없죠. 20조 마방도 굉장히 신마 승부율이 강한 마방 중에 하나죠. 네. 요 정도가 거의 상위권. 19.6% 오늘 날짜로 쳐서 거꾸로 한 1년 정도를 추산해 보면 20% 정도의 신마 승부율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 과천에서 거의 탑 클래스예요. 대부분 데뷔전 때는 들 타는 거, 실전 적응하는 거에 과천은 익숙해 있거든요. 근데 부산은 안 그렇거든. 그게 지금 부산과 과천의 경주마의 능력 차이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해요. 11번 제라한 구체적으로 많이 말씀드렸고 10번마 해간해와 11번 제라한 이외의 마필들도 많으니까 언급 좀 드려야겠는데 12 동해비카 같은 경우는 요게 1월달 경주 뛰고 4월까지 한 3개월 텀 가지고 나오더니 20kg가 쪘거든요. 그런데 경주력이 직전에 화끈하게 나왔어요. 우리 윤택 전문위원이 이걸 아는데 김초로 기수가 군 입대하기 전에 편의점 알바 뛰었잖아요. 제가 거기 단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아 네. 그렇습니까? 네.
편의점 알바할 때 가가지고 친해져 보려고 우리 윤택 전문위원이 가천 주암점. 직전에 힘있게 타주면서 가지고 왔는데 외곽 게이트의 단점이 있고 그리고 안쪽에 10번, 11번이 느린 마필이 아니라서 같이 뭉쳐 날려야 되는데 요거 하나 이제 전개가 문제 되겠다 싶고 다른 기타 마필들 보겠습니다. 외곽이 인기 마필로 등극을 해요. 10번, 11번, 12번은 이 외의 마필들 두 분 다 한 마리씩 한번 추천을 부탁드리겠는데 저 먼저 가면은 1번 브라보 진선미 같은 경우는 원게이트 물었는데 이건 사실 복병까지는 아니에요. 직전 15초 불을 끊었던 전력이 있어서 근데 이 마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게이트면은 꼬시는 마번인데 저는 박현우 기수가 직접 타줄 때 보면 아 왜 저렇게 타지 하는 아쉬움이 되게 많았어요. 뭐랄까요 직선 구간에서 보면은 박태종 기수는 아직도 연세가 그렇게 되셨지만 2000승 이제 오늘 뭐 하나짜리 또 있는데 얼마나 바람 탈지 제가를 물려주고 나서 곧장 채찍을 들고 채찍 몇 번 치다가 다시 제가를 물리고 요 방식 힘이 덜 들어요. 박태종 기수는 제갈 물리나 밀잖아요. 이걸 한참 해주시다가 채찍으로 추진을 독려하는데 박현우 기수 직전 경주 브라보 진선미 같은 경우는 그 동작 하다가 결승선 전방에서 이미 3착으로 포기하는 듯한 기수군수였거든. 되게 아쉬운데 요번 경주 그럼 기대가 있느냐? 정상은 그 기승술로는 이번에도 위험하다. 말은 직전과 대동소이한데 꼬시면 안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실장 전문위원께 외곽 3마리 이외에 어떤 복동마필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9번 강대강이라는 녀석입니다. 최근 임난 기수가 상당히 임팩트 있는 기승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강대강이라는 마필은 세게 보셔야 될 마필로 보이고 있습니다. 강대강. 네. 기수 변화로 능력도 좀 변화 나올 수 있다. 확실하게 이끌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난이 일단 선행 가지고 와줬으니까 뒤에서 어떻게 치고 올라오느냐의 맛도 요주의해야죠. 네네. 먼저 봐야 돼요. 임난 같은 친구는 와준 다음에 하고 잡는 게 아니라 와줄 타임에 미리 돈질 들어가야 됩니다. 뭘로? 등짝 하나로. 윤택 전문위원은 어떤 마필 추천드리고 있어요? 저는 7번 상하이 팡팡입니다. 요 녀석은 제가 2번 정도 지금 계속 추천을 드려오고 있는데 순발력도 있습니다. 뒷심도 나쁘지가 않은데 문제는 힘이 좀 덜 찼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조개 패턴을 구보 위주로 길게 가져가면서 변화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전 7번 상하이 팡팡이 요번 경주 배당이다 이리 보고 있습니다. 요 근래 배당이다 해서 복식까지 안 집어넣어줘도 3복식이라는 승식이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경주는 이렇게 마무리 짓겠고 2경주로 가보겠습니다. 1000m의 국산 육군의 별장 레이스요. 자 이번 경주도 강축은 없어 보이나 아주 뭐 좀 묘하게 짜인 그런 편성이에요. 해서 노림수로 어떤 마필을 둬야 될지 단식 2점대 안쪽으로 인기마가 생길 경주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죠? 유니언은 어떤 마필로 이번 경주 한번 축 놓고 칠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이 말을 추천하지? 종합직 인기 꼴찌고 당일 배당판도 꼴찌일 겁니다. 10번마 창영 컴스라는 녀석인데 주행검서 1분 3초 6을 받아놓고 계속 바닥을 쓸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발주가 안 되면서 역시 또 바닥을 쓸었는데 조교장에서는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강구보를 평균적으로 한 바퀴 정도 목요일날 타주는 게 대부분인데 요 녀석은 2바퀴로 돌려도 힘이 남아돕니다. 그리고 기본 순발력이 저도 제가 봤을 때 있는 놈이라 10번 창영 컴스는 999 폭탄 나오면은 요 놈이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아니 축 놓고 칠 게 아니라 꼭 낑겨 넣을 복병마필 아닙니까? 저는 현장에서 만약에 말만 좋다면은 아예 그냥 머리까지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변화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진유는 어떤 마필 보시나요? 뭐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첫 데뷔전을 치른 마필들이 아무래도 그 주목이 갑니다만 외곽에는 11번 퍼스트 인디언이라는 녀석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조재로 기수가 29조 전담 기수인데 요 마필 갖고 초록 열매를 놔주는데 확실하게 초록 열매를 끝에 가서는 이기는 걸음을 보였습니다. 외곽 게이트에도 충분히 추입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녀석입니다. 제가 1경주 때 박현우 기수의 직전 기승술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건데
조제로 기수는 지금 일치월장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입니다. 29조에서 전담 마크맨으로 아예 붙박이로 올리고 있거든요. 그 이제 저 일경주 전에 제가 소개해드릴 때 김택수 조교사, 김택수 기수 시절에 제가 팬클럽 회장했다고 하는데 그보다 연륜이 좀 더 센 건 배준 기수의 팬클럽 회장도 제가 역임했거든요. 물론 제 윗대에 팬클럽 회장이 계신데 이 집의 어떤 패턴을 잘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기수 밀어주기를 과거 마방 개업 시에 이상혁 기수로 했거든요. 그때 재미 참 잘 봤는데 지금 좋아요. 네, 지금 이 구도 굉장히 좋습니다. 조재루 기수도 안팡진 맛을 보이면서 추입 한 발 끌어내는데 또 일가견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쑥쑥 클 거예요. 자, 유니원은 배당으로 차영 컴스 11번 퍼스트 인디아 봐줄 마필이 많은데 저는 이건 좀 오버할게요. 쌍으로 이번 경주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복은 이미 왔고 쌍까지 봐야 될 마필이 2번 마 컬러풀 캣이란 마필입니다. 요거는 뭐랄까 이런 느낌도 들어요. 빼기도 힘들지 않을까. 이거 빼기 하려면은 소위 그 조교 중에 뻑조교 있잖아요. 네. 그거 좀 왕창 시켜놔야 사전에 힘을 좀 빼놔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뻗는 걸음이 아주 탁월한 놈이라서 데뷔전을 1200 쓰면 오히려 더 시원하게 가버릴 것 같은 그 느낌까지 받았거든요. 이제 41조 같은 경우에 글쎄요 정보 자체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신마가 가고 없고의 어떤 그 비하인드가 있는데 요거 같으면은 요 근래 어떤 과천 추세상 또 하위 마방들 제가 조사한 그 관리 노트가 있는데 이런 유형은 단거리 일단 때리고 보는 패턴이더라고요. 2번 마 컬러풀 캣 나가면 한 바퀴를 시원하게 돌릴 마필로 저는 쌍까지 놓고 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기타 마필 중에서 인기 좀 모을 마필들이 6번 아름다운 우승 그리고 8번 마리가 있겠고 2초 때 주행검사 9번 마 정글 드리머 외곽의 12 고스트 같은 경우도 복병 역할은 될 듯 싶은데 그냥 단쪽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단답형입니다. 윤태견. 네. 아름다운 우승이 1000m 내렸는데 짧을까요?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못 버틸 쪽이다. 직전 걸음이 어땠어요? 지난번에 때려 먹으려고 한번 앞에 갔는데 막판의 끝걸음이 그러니까 서도 너무 서버렸다라는 느낌이라 저는 6번 아름다운 우승은 조금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9번마 정글 드리머에 대해서 진 위원께 한번 여쭤봐야겠는데 공백이 좀 있죠. 근데 뭐 실전은 이번이 처음이니까 2초 때 주행검사 합격하고 55조 브라이언 마방 전주에 아나운서 한참 포장하더라고요. 네. 첫 승했다고. 네, 맞습니다. 네, 박태준 기수 1999승이었는데 거기서 첫 승했다고 막 그냥 포장을 하던데 이 집이 지금 부산의 울줄리나 라이스처럼 곧장 가는 분위기 이쪽으로 가더라도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정글 드러머는 지난주에 이미 말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청춘열차라는 마필, 5군 마필인데 그 마필이 지난주에 상착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필과 놔주는데 전혀 밀리지가 않습니다. 정글 드러머는 지난주에 만들어 놨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들이대볼 거다. 그래요. 저 디놀랜드 기수가 이번 주가 마지막 기승이라 음. 어떻게 뭐 열심히 타겠죠. 아 근데 우리 그 징크스가 있잖아요. 용병들 꼭 가기 일주일 전에 마음부터 먼저 떠납니다. 예, 여러분들 그거 하셔야 돼요. 쿠가 그렇듯이. 다 그랬어요. 베이커 그랬고요. 옛날 베이커. 이쿠가 특히 심했던 것 같아요. 이쿠. 네, 서울 떠나기. 제 기억에는 우찌다. 우찌다. 우찌다는 좀 심하게 얘기해서 그때 일요교차 부산 6개 중에 인기만 한 4-5마리 탔어요. 하나도 못 갖고 왔어요. 다 죽었잖아.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맞아. 말로 뺀 게 아니야. 이 친구가 징크스를 빼더라고 후반에. 계속 뺐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핵심 말씀드리면 떠나는 용병들이 막판 단돌이 열심히 탈 것 같죠? 아니에요. 마음이 거기 가 있어. 맞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 있으니까. 차비라도 더 벌어야지 이거 안 돼요. 제가 봐서 우리 한국 사람의 심리는 그게 될 것 같아. 우리가 외국 가서 일했으면 내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막판 또 땡기고 가야지 하는 게 있는데 일본 긴기수나 외국인 용병들은 파란 눈의 용병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심하시는 게 지금까지 역대적인 징크스가 있다. 지적 잘했어요. 네. 자 2경주 이렇게 마무리 짓겠고요. 3경주로 가봅니다. 자 요런 경주는요. 유니온이 한번 편성 한번 읽어줄래요? 이 편성 어떤 편성이에요?
이번 경주 편성은 솔직히 육군 하위군 마필들 그 중에서도 좀 능력이 처지는 놈들인데 이런 경주가 꼭 가쿠시 마필들이 하나씩 나옵니다. 때려먹는 그런 놈이 한 몇 마리 보여지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액면에서는요 3번 강호천년 인기 1위 가죠. 이게 박태준 기수의 2000승 또 바람이 그냥 불러댈 거 아니에요. 단식 또 이거 꼭 그런 분들 나옵니다. 통장에 적금을 깨서 오셔서 배당판 열리기 전부터 사셔서 1.2배를 먹겠다. 그러다가 1.0 마감 된다 이제. 예. 그래놓고 연식이 1.1 나와. 맞아. 그런 경우 허다합니다. 많아요. 좀 그러니까 단식을 뭐 2배 먹겠다고 안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100만 원 넣고 10만 원 따는 맛. 근데 안전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많이 나갑니다. 그러다가 강호천년 배당판 바람 잡고요. 외곽 갑니다. 문세영이네요. 열하나 덕성이로가 대길 맞고 가는 게 명확한데 가꾸시 얘기 좀 했는데요. 요 근래 보면은 힌트가 좀 나온 상태에서 직전에 힌트가 좀 나온 상태에서 이번에 더 뛰는 마필 요런 거는 저희의 레이더망에 좀 잡히는데 아예 안 보여줬다 고개 확 쳐드는 애들이 나오거든요. 그건 당하는 거예요. 그런 마필들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있냐 없냐? 없다면 뭐 대길 인정하고 갈 수도 있는데 보이면 그놈을 최대한 키워봐야 되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죠. 자 가봅니다. 진현이 이번 경주 3번, 11번 2회 마필 중에서 노릴 수 있는 마필이 뭡니까? 뭐 이거 궁금한 게 있는데 박태종기 2000승 하면 카퍼레이드 합니까? 여기 지난주 저랑 같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포르쉐가 있습니다. 노란색이. 노란색 그 포르쉐가 네, 있더라고요. 그 직선줄 앞에 떡하니 서 있습니다. 써 있습니다. 이 카퍼레이드 한다 그러더라고요. 카퍼레이드 할까요? 정말로? 하죠. 그 점심시간에 이용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겠죠. 아니 조그만 그 포르쉐 조그만 미니 고로 그 보여서 오픈카가 보여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번 그거 지금 2주째 서 있습니다. 지금 그 차. 아 맞습니다. 2주째부터 네, 본 2주째 것 같아요. 있습니다. 지금 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포르쉐가 네, 포르쉐가 있습니다. 2회 마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죠. 산으로 갔는데 그 안쪽 게이트는 이번 해피 컴패니언이라는 마필인데 요 녀석이 인기 몇 위를 차지할지도 잘 군반이 안 됩니다만 2억 기수가 거의 살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34조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는 해피 컴패니언이라는 마필. 요 마필은 앞선만 장악한다면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는 녀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진희원이 3번 11번 2회 마필 한도 추천해 주셨고요. 우리 유니언께 좀 미안한데 내가 늦게 봤어요. 네. 이번 경주가 이렇게 메인을 일찍 잡았어요? 이번 주 국산 육군 중에서 제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놈이 하나 나옵니다. 오전장 메인 승부로 3경주를 유니언이 지목을 해놨네요. 현성 보면 유니언이 한 번 설명했고 저도 부가적으로 설명드렸는데 3열 하나 막건을 보면서 메인 잡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대가리가 아닙니다. 둘 다. 축은 따로 있다. 네네. 그러면 우리 또 질문 공세 들어가야지. 글자가 몇 글자입니까? 글자는 좀 길고요. 박태종은 그 카퍼레이드를 유일하게 저지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길다. 알겠습니다. 3열 하나 많이 나와도 제가 볼 때 30원이기 때문에 깨지면서 어떤 마필이 쌍까지 와버리면 또 박태종 기수의 그 포르쉐 달 기회를 제껴버리면은 좀 싸늘하겠는데요 배당이. 큰 거 노리시는 것 같아요. 이거 뭐 단배당 집중 사격이 아니라 중고 배당의 메인 승부가 되겠네요 오전에. 맞습니다. 대가리 하나 놓고 때리고 받치는 딱 두 방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번 경주 윤택 전문위원 때문에 박태종 형님께서 2000승 또 못 찍으시겠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자 3경주 윤택 전문위원의 메인 승부로 지목을 해드리면서 마무리 짓고 4경주 가보겠습니다. 자 1200의 국산 오군의 핸디캡 레이스 이거 어려워요. 요거는 판이 그 볼마필들이 여러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우열 구분을 한번 지어드리면서 진도를 뽑아야겠어요. 곧장 뭐 추천 마필들 두 분께 여쭤보죠. 진현 추천 마필 말씀해 주시겠어요? 외곽 게이트는 10번 엄지 강호라는 녀석입니다. 많은 인기를 모을 수가 있는 녀석이지만 요 마필은 은근히 셉니다. 조용하면서도 강한 마필. 외곽에 있는 10번 엄지 강호라는 녀석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
유니원도 곧장 이어서 바톤을 이어서 가보죠. 저는 9번 모닝스카이입니다. 이 모닝스카이가 조교할 때 보면은 제갈바지가 굉장히 뻣뻣해요. 그래가지고 기수가 밀어줄 때 말이 거의 나가지를 못합니다. 근데 요번 조교 때 유소환 기수가 직접 제갈을 물어주고 직선에서 놔주는데 그게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지난번 복귀 때 보시면은 이성혁 기수가 아무리 밀어도 말이 안 나갑니다. 근데 요번 조교 때는 제갈도 잘 물어주고 상태가 너무나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9번 모닝스카이의 기수 변경은 신의 한 수다 이리 보고 있습니다. 조교가 특이합니까? 특이합니다. 그래요. 근데 볼마필들 많아서 짤막짤막하게라도 언급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안쪽에 1번 슈퍼라이언부터 21전에 3번밖에 못 왔는데 착순권은 계속 들이대서 계속 그 뭐랄까 좀 뒤가 좀 찝찝한 2번마 딕시 스마일 4번마 속도신화의 7번 캐피리버 8번 그리피스 외곽 엄지강호 추천해 주셨고요. 라온 아모스까지 12번마 볼말 많아요. 이거 막권 어떻게 사실 겁니까? 예상가들도 이런 경주 막권 좁히는 거는 기술이거든요. 정말 기술이에요. 막권 어떻게 좁혀가느냐. 일단 뭐 축이 서야죠. 다음에 꼬리에서 우열 분석에서 더 달고 갈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하고 커트라인을 잘라내야 돼요. 저 엘리베이터 같으면은 과체중되니까 내려 해야 돼요. 지원해야 돼요. 근데 그런 말 참 잘합니다. 또 우리 예상하다 보면 저는 복병 하나 말씀드리면 김동철 마방이 아직 첫 승 없죠. 없죠.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 말을 좀 넣어주지 김동철내로 보내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5번 림팜입니다. 림팜 이 마필 같으면 김동철 기수가 마지막으로 손맛을 좀 보다가 떠났는데 본인의 전담 마크 마필이었거든요. 김옥성 기수가 느린 기록을 와줬는데 각질이 아직까지 불분명해요. 이거 추임 마필이라고 보기에는 힘이 들차서 이렇게 타는 건데 직전에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덜 탄 게 맞습니다. 덜 탄 게 맞는데 요런 식으로 김옥성 기수 한 번 더 태울 때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상대적으로 지금 액면에서는 능력이 처져 보이죠? 안 그래요. 이 마필의 최고치, 다른 마필의 최저치 요렇게 들이대면 맞물려서 더 잘 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이에요. 5번 림팜은 저는 어떤 막권 조합이든 넣어줄 생각인데 나머지 기타 마필들 보면은 자 이거를 지우고 살리고를 우리 셋이 한번 다 해보는 거는 좀 무리 같고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두 분 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길 막권이 어디로 갈지. 정상이 볼 때는 역시나 문세영으로 가지 않을까요? 문세영으로 가고 10번 엄지강호와 붙여서 바닥배당 쪽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으면 제가 봤을 때도 대끼리가 뭐 3, 4배짜리가 아니라 7, 8배는 최소한 나오는데 10번, 12번이 깜빡이로 가겠죠? 진 실장도 그렇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의 10배 언저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14초 9에 1200 레이스를 라오나무스가 끌어내긴 했는데 이게 제가 봐서는 직전 경주 잘 참았거든. 잘 참아가지고 요번에도 동일한 외곽 게이트에서 한 큐에 선두권을 진입해서 승부를 보겠느냐. 말은 데뷔 초반에 보면 이렇게 탈 말 아니란 얘기가 이 집에서 좀 흘러나왔었는데 라운드설 법인 마주의 승부 패턴은 윤위원이 좀 잘 알죠?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이에요? 이 라온 건설이 보면은 뭐 건설도 있고 면세점도 있는데 목장도 있고 승부 자체를 말이 됐을 때 계속 연타로 때립니다. 지난번에 라오나머스가 모처럼 말이 좋아져가지고 머리로 왔는데 좋아진 말은 계속 연타로 때리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야죠. 저는 불안하다 보고 있습니다. 나도 그럴 얘기인데. 라오나모스가 좋아졌나요? 저는 제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아 보이던데. 원래 라온 시리즈 마필들이 네. 제가 말씀드릴게 네. 조교 때 좋아 보이는 말이 거의 없습니다. 이럴 패턴 때 또 자체가. 한번 내기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저는 안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저기 뭘로 갑니까 그러면? 그러면 토스트 한 번 더 해야죠. 토스트로? 금요일날 얻어먹고 또 선물 얻어먹고 제가. 그럼 2차까지 잡아주십니까? 저는 그 2차까지도 안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군전에 이거 전혀 메리트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안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토스트 받겠습니다. 네. 예. 10번, 12번이 대길 막고 가는데 저는 불안하다면 전적상으로는 18전에 4번은 엄지강호가 오히려 걸음이 더 나온 게 아니냐, 다 나온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12 라오나모스가 위험한 소지가 더 크다. 저도 진유언 쪽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라운건설 법인마주는 승부하는 쪽입니다. 승급전이든 단거리면 단거리, 뭔 좀 쉬어간다는 맛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설명 잘 해주셨는데 뭐 비하인드 스토리로는 라운건설 법인마주는 자기네 말의 승부를 똑바로 못 봐줄 때는 조교사랑 트러블도 굉장히 심하다고 들었거든요. 12번만 라운하면서 걸음 터진 건 맞는데 직전과 같은 그런 여유로운 걸음발이 이번 전기에는 안쪽에 살벌한 도전 마필 때문에 곱게 나오기 어렵다는 게 정상의 결론이라서 지금 다른 기타 마필들 하나하나 다 언급드릴 시간은 안 되는 것 같은데 12는 정상은 덜 봐야 되는 거다 지목을 해드리고 숟가락 얹기 전에 둘이 벌써 내기를 걸어버려서 뭐 옆에서 잘 있다가 네. 발을 빼든가 개인적으로는 친하지만 마번이 틀면 어쩔 수가 없는 부분 같습니다. 요거를 또 원하시니까 시청자분들께서. 그리고 제가 유니언한테 아직 안 물어봤는데 지니언한테 결정타 한 번 좀 날릴게요. 네. 엄지강호 좀 약하게 보죠? 정신없는 친구네. 이 정신없는 친구네. 그 영화 곡성 보시면은 그 미끼를 물어버렸어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네. 미끼를 무셨어요. 아 이거 둘이 얘기하는 건 둘이 얘기하는 거고 팬들한테 알려주고 10번 왜 좀 덜 보는 거예요? 이게 최근에 좋아지긴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말이 선천적으로 다리가 약합니다. 다리가 약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 조교를 시행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번 조교 때도 월요일까지는 좀 강하게 놔주다가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조교 강도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좀 미심쩍다 이리 보고 있는 겁니다. 조교 강도가 많이 쳐져요? 그러니까 원래 강구보 한 바퀴 정도는 좀 시원하게 때려줘야 되는데 속보 한 바퀴에 구보 같지 않은 구보 한 바퀴로 마무리하더라고요. 선행마필은 그다지 세게 하지 않습니다. 선임말, 저는. 선임말. 선행만 아니에요. 네. 선임말. 어쩌다가 그래도, 선행하는 네, 거지? 네. 그 바카라에 보다 보면 그 줄이 나왔을 때 끊으면 안 됩니다. 꺾어질 때 꺾어지더라도 계속 때려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마필이에요. 참아요 한번. 자, 알겠습니다. 사경조 네. 10번 12번이 공교롭게도 둘의 의견이 세게 보는 말 덜 보고 덜 보는 말 세게 보고 이게 엇갈리는데 이게 뭘 얘기하냐 여러분들은 야 진의원 네 말이 맞아 윤의원 네 말이 맞아 뭐 그러실 필요 없이 야 저 대길은 이건 깨지는 막권이구나 이거 하나만 사경주에서 체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사경주 마무리 짓고 다음 경주 넘어갑니다. 오경주 갑니다. 1300의 국산 5분의 핸디캡 레이스. 이것도 이제 능력이 얼추 비슷한 애들 위주의 레이스인데 그래도 좀 5파전 정도의 구도 그 중에서 3강 2중 정도로 구도는 짜여지는 경주예요. 승급전 치르는 마필 3마리가 좋습니다. 2번 샤프 위너, 5번 장산시티. 근데 6번 라페니체는 3착으로 승급하는 개념이고 또 5번과 직전 경주 맞승부 걸어서 8마신 정도 뒤진 거라 사실 이 능력이 뒤집어지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결국 문세영의 7번은 황금늑대 외곽에 31조 마방 마필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10번 크리노비슬까지가 도전 세력 중에 먼저 꼽힙니다. 자 이번 경주 이 중에서 어떤 놈을 좀 더 세게 봐야 되는가? 유니언 추천 하나 해주세요. 저는 8번 영광의 그날입니다. 이거를 잘 보시면은 2월 21일 경주에서는 좀 냄새나게 탔고요. 그리고 1700m였던 3월 19일 경주는 아예 후미권을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직전 1000m는 아무래도 추임하다 보니까 경주가 시작되고 동시에 끝나버렸어요. 근데 요번 조교 때 차범행 기수가 외측 펜스에 붙여놓고 구보를 길게 돌리면서 강구보 한 바퀴로 마무리하는데 글래드를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기 마필들이 순발력이 뭐 원사이드하게 좋다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1300 적정거리 찾았고 조교 상태 너무나도 좋고 저는 8번 영광의 그날이 이번 경주 간심합니다. 독특해요? 그렇습니까? 아, 조교가 독특해요 얘가? 아 그렇습니다. 조교 자체가 원래 펜스에 붙여놓고 뭐 그런 조교를 시행을 안 했단 말인데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강도는 직전에 2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잘못 던진 게 5마리 언급드리면서 난 그 안에 추천 마필이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앞전 경주도 그렇고 오늘 과감하게 아주 복병으로 사격을 하는구만요. 많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특히 초반 경주들은 혼전들이 워낙 많아서 터집니다. 알겠습니다. 진이언 추천 마필은 어느 마필이에요? 저도 폭탄만은 8번 같은데 그래도 안쪽에 있는 2번 샤프 유너라는 녀석은
승분전이지만은 게이트 이점까지 좋은 만큼 충분히 딘 홀랜드 떠나지만 요마필 갖고는 실수 안 하고 떠날 것 같습니다. 직전에 굉장히 세련되게 잘 타주던데 떠나더라도 요거까지는 먹고 갈 것이다. 직전 경주 걸음이 너무나 인상 깊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용병들은 실망을 줘서 네. 그래요. 문세영 기수의 기세가 한 달 전부터 좀 꺾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덜 무서워. 예. 사실 뭐 하루를 그냥 쥐었다 놨다 하는 친구인데 실망을 제대로 된통 주고 나서는 저부터도 한 번 더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한 번 더 의심하게 되고 7번마 황금 늑대 1억 6,400짜리인데 사실 아직 걸음이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단쪽으로 한번 봅시다. 유니언. 네. 이게 이 정도 값어치의 경주력을 앞으로 좀 길게 보더라도 보일 것이다. 안 보일 것이다. 어느 쪽이에요? 보일 겁니다. 주행 자세는 되게 좋아요. 대표적인 예로 47조의 카원이라는 말이 2억짜리 고가의 마필인데 데뷔 이후에 계속 바닥치다가 요즘에 힘 차가지고 연타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황금 늑대가 보면 고개가 높습니다. 조개할 때도 고개가 계속 높고 고개만 낮아진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 상위군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능력만을 보고 있습니다. 상위군 정도 어디까지? 한 2군 정도? 아무래도 혈통 자체가 뭐 비카 혈통이다 보니까 한 2군 정도가 아닌가. 직전에 4월 10일 레이스 기억하는데 이날 문수영 기수가 다 자빠졌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황금 늑대 난 문세영 기수 뭐 잘 타는 거 알고 열심히 타는 거 아는데 한 번씩 이렇게 덜컥 쏘아주면 너무 데미지가 많아서 5번 장산시티 우리 진이원 이거 같으면 직전에 시원하게 이겨줬어요. 불랑주로 덕을 좀 봐서 기록도 많이 땡긴 것 같은데 이 기세를 이번에도 살려줄까요 말까요? 오경주에는 이상하게 많지 유니언이랑 거의 마번이 비슷합니다. 저도 7번 황금 늑대는 더 성장세가 있는 녀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1조의 국산 4군 빅뱅이라는 마필과 놔주는데도 전혀 확실하게 여유있게 앞설 정도로 좋았습니다. 7번 황금 늑대는 저는 이번 경주는 온다고 봅니다. 5번은? 쌍은 오히려 황금 늑대고 5번은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직전에 시원하게 가져왔는데도 네. 이번에는 승급전에 상대를 좀 세게 만난 형국이다? 네. 개인적으로는 승급마필 2번, 5번, 6번 중에서는 원톱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원톱이라고 보고 31조가 뭐 과거 어떤 패턴도 있는데 이렇게 마방이 해체됐다 그래서 그거 아셔야 돼요. 지금 이제 51조 김호 마방이나 31조 김효선 마방 같은 경우에 마방이 해체된 건 아니거든요. 그럼 그 집 마필들이 다른 마방에 명함을 달고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들이 그럼 그 집에 가 있느냐? 뭐 예를 들어 10조, 20조 그쪽에 가 있느냐? 아니에요. 31조에 그대로 있고요. 51조에 그대로 있고요. 관리하는 병력도 원래 그 집 분들이 관리합니다. 조교사만 이렇게 된 상태. 근데 뭐 프로야구 얘기 잠깐 할까요? 네. 국내 프로야구도 요 근래 좀 봅니까? 항상 보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 정도. 하나 어떻게? 하나 같은 경우는 약간의 잠깐 땜빵식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두산 같은 건 화수분 야구라고 하는데 1.5군이 굉장히 강합니다. 2군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1군에서 부상자가 생기면 올라올 수 있는 병력이 무궁무진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같은 경우는 1군이 부상당하면 1.5군 2군 애들이 없습니다. 2군에서 거의 하나 2군 같은 경우 퓨처스에서 거의 1승도 못 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 병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는 장기 3년 안에는 올라오지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흥분하셨어. 흥분하십니다. 네. 야구 얘기는 조심해서 물어봐야지. 한 시간 떠드시겠어. 그러니까 소속조에 수장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마방 자체가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야구도 그렇듯이. 10번 크리널 빗슬 같은 경우에 뭐 보여준 걸음발 충분히 있는데 일단 조병경은 없어도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교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강한 조교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 속보 구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컨디션 조절만 하는데 상태도 뭐 그렇게 좋다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한 한 60% 정도의 상태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로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4번막 쾌풍을 꼭 눈여겨보시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직전에 앞다리 절어가지고 우전지 파행으로 취소된 마필인데 깜짝깜짝 이렇게 띄워주는 스타일이긴 해요. 근데 이 마필은 힘을 좀 받을 땐 역시 단독 선행이거든요. 이제 안쪽에 2번 샤프 위너가 발이 좀 빠르죠.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전형적으로 좀 앞에 뛰었던 게 6번 라페니째인데 이런 마필은 뒤가 약한 게 이미 검증이 돼버려서 이 구미에서 경쟁력 보이긴 어렵다고 볼 때 4번 쾌풍 화끈하게 앞선에 나서면 요 재밌습니다. 네, 오경주 4번만 한 번 더 강조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육경주 가봅니다. 1300인데 혼합사고랑 핸디캡 레이스. 이번 경주는 제가 보다가 야 이거 다 수상한 놈들만 좀 많이 포진돼 있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 수상한 놈들 중에서 직전 대비 좋아지는 놈들 한번 두 분 거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이 형 먼저 갈까요? 개인적으로 제가 유니언한테 항상 코리안 파로와 얘기를 하는데 600kg가 넘는 녀석입니다. 그 아메리칸 파로와가 그 미국에서 3관마를 차지했는데 그 마명을 따서 만든 마필 같은데 요 마필은 주폭 자체가 상당히 썬큼썬큼 뛰는데 날로 좋아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그 유니를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코리안 파로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코리안 파로 유니언한테 얘기한다는 건 그럼 등치 때문에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어센턴 들어 불러주세요. 어센턴 되게 좋아요. 레모비아 같은데? 뭐 그렇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귀엽게 보고 있습니다. 나도 그런데 네. 당신도 저체주가 아니에요. 저는요 550kg 정도. 우리 셋 다 그러지 뭐. 그 정도 네. 나가지. 둥치마죠 저. 딴 방송들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날씬한 정년들 많이 나오실 텐데 저희는 묵직해요. 현장 와서 만약에 참관해 보시면 뭐랄까 그 그득하실 겁니다. 지금 카메라 좀 거리감이 있어서 그렇지. 어제 제가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야 내가 좀 얼굴이 약간 빠지게 나오더라. 오늘 좀 잘 뒤로 가야겠습니다. 좀. 저도 뒤로 가야겠네. 네, 뒤로 가야겠습니다. 왠지 얼굴이 커 보인다. 어제 방송에 우리 진이 형이 많이 앞으로 갔어요. 그래서 확실히 큰 바이올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 내가 상대적으로 유리함을 좀 봤죠. 그렇구나. 큰 마이 얼굴. 코리안 파로와 알겠습니다. 자, 유니언 또 바톤 갔죠. 저는 10번 천하비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뭐 조성건 기수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인데 초반에 발주가 되게 좋은데 자리를 일부러 안 잡았는지 아니면은 좀 각지를 변경을 하려고 했었는지 좀 이해가 아직도 안 되는데 용화필 같은 경우는 2주간에 걸쳐서 조교보 그리고 조성원 기수 바톤 터치하면서 계속 말을 만들었고요. 외산 4군 편성입니다만은 편성이 세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10번 천하비의 상태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국산 마지막은 꼭 노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 판의 주배당 구도를 알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쪽에 1번 마두령 그리고 9번마 시대 소망 두 마리가 저배당 구도로 갈 구도거든요. 이제 깨러가는 마필을 미리 지목해드리는 케이스가 되겠고 ISFing도 있긴 합니다만 10전 언저리 치르면서 전력이 그만큼만 나온 애들 요것들이 이제 어떻게 변화 주느냐거든. 그 중에서 이제 8전 치른 3번마 코리안 파로가 있겠고 15전 치른 4번 마이팀 보세요. 세용이 계속 지금 안 놓고 타기 때문에 배당판 바람 계속 타는데요. 저는 글쎄요입니다. 글쎄요입니다. 이런 거 해결해주는 역할을 문세영 기수가 가끔 해주긴 하지만 이마필은 다 뽑아낸 걸음발이라 뭐랄까 속기 딱 좋지 않나 라는 판단이 들고요. 오히려 오전에 이제 유니언께서 임난기수 마필 그리고 또 진유언도 그런 지목을 해주셨는데 네네. 2번마 라운 아우라 요것도 라운건설 법인마주 마필인데 옛날 사연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시정 조교사가 기수 시절에는 17조 김전모 마방 소속이었잖아요. 그 마방, 그 조교사의 공들이기 때문에 쑥쑥 성장을 했죠. 그 대표적인 어떤 사례인데 하이패션 부축 기억나요? 기억나죠? 칼칼한 선행막. 네. 외곽에서 한 방에 쫙 뽑아나가서 선행을 가갔죠. 그 마필에 이제 이시정 기수가 기승할 때 대상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자 기수가 대상을 나가는 케이스가 드물었어요. 마주라인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이제 출마 투표하는 날 김정호 조교사가 마주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누구 태울 거냐? 근데 왜 물어봤냐면 이신영 조교사를 태울지 아닐지. 근데 이제 김정호 조교사 카리스마 있거든요. 내가 결정한다. 기수의 선정은 조교사의 권한이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마주 입장에선 대상 나가니까 더 좋은 기수 태우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김정호 조교사가 명언을 한번 남겼다고요. 뭐라 그랬냐? 누구 태울 겁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기수를 태울 것이다. 아 무슨 멋진 말입니다고. 기술을 태울 것이다. 결국 이신영 조교사 태웠어요. 성적은 안 나왔지. 고려방 같은 경우도 더 큰 대상 나갔다가 이신영 기수 태웠었다가 성적이 되게 안 좋았죠. 그때 완전 인기 3위권 정도였는데 거의 꼴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를 안 죽이고 키워줬었거든.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런 얘기를 들었냐면 라운거설 법인마주도 기술을 좀 선호하는 기수가 있는 편인데 이신영 조교사 같은 경우도 그 어떤 패턴이 있고 외국인 기술을 태울 때 페로비치 초창기에 태웠잖아요. 네네. 그때 기억나요? 그 부산에서 올라온 말 태웠다가 내 마명 정확히 신데렐라면. 맞아. 신데렐라. 그때 말 끌려가지고 네. 자빠야 되니까 페로비치 바로 잘라버렸어. 그때 1층 그 하마대가 있지 않습니까? 경주 네, 끝나고 맞습니다. 그때 저가 거기 있어가지고 봤는데 이신영 조교사가 굉장히 그 페로비치 기수한테 욕을 하고만 그러더라고요. 옆에도 경마 팬들이 요걸 영어로 했어요? 한국말로 했어요? 한국말로 아주 찰지게. 그렇죠. 18? 근데 이제 다 알아들으니까 페로비치도 알아들으니까 그 팬들이 다 어유 쟤 왜 저래 막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18, 19도 나왔어요? 그거보다 더 심했습니다. 아, 네. 그래요? 통역한테 그렇게 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욕 똑같이 전해라. 그때 아이고 얘기하다 보면 끝도 안 넘는데 신데렐라만 같은 경우는요 부산에서 올라올 때 어떤 그 교류 마필 개념, 그러니까 부산에서 올라오고 과천에서 내려가고 이거를 이쪽에서 다 썩은 마필을 내려보내고 저쪽에서 썩은 마필 올라오고 이러면 이벤트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데렐라맨은 그쪽에서 다 썩은 게 아니라 과천 올라와도 즉시 전력감으로 쓸 수 있는 말을 올려라 해가지고 올린 거라서 특별관리 대상이었어요 그 마필이. 근데 페로비치 커트해내더니 뭐 결국엔 다시 태우대요. 그래서 외국인 기수 태울 때 보면은 좀 일종의 검증을 좀 하는 편인데 임난 조교사들이 전주를 기반으로 이번 주부터 또 기승인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기수에게 기대를 갖고 태우는 마필이다. 2번 나온 아우라 요거 지목해드리겠습니다. 자 사소한 얘기지만 여러분들께 피가 되고 뼈가 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재미삼아 들으시고요. 6경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7경주 요 편성을 대략 간략하게 큰 틀에서 한번 진 의원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번 경주는 안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이 대수 포진되어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안에서 5마리 안에서 끝날 경주라고 보고 있는데 자 이번 배당도 뭐 고만고만한 마필들의 접전 경주다 보니까 배당도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 진의원께 부탁드린 이유가 진의원의 메인 승부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나와야지. 몇 글자입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안쪽에 있다고. 안쪽입니까? 네, 안쪽에 있다고. 대수. 3글자 이상입니까? 그 안쪽에 세 글자가 묵비권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세 글자 아니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축을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행운을 기원합니다. 아, 기억납니다. 네, 세 글자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섬광이 축구로 안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7경주 섬광이를 축구로 안 가면 이번 경주 좀 먹어볼만 하죠. 승급전 치르는 마필들이나 직전에 와줬어도 좀 그래서 볼만을 열어 있는데 벌써 이제 안쪽이다 그랬으니까 3번 섬광이들 보면 1, 2, 4 이쪽에 포커스가 맞추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렇습니다. 번은 내가 안 팔게요. 네. 예상 배당 주력에 꽂히면 몇 배쯤 나올 것 같습니다. 주력에 후보까지. 꽂히면 거의 13, 4배에서 20배 안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배당파 흐름상 알겠습니다. 오늘 그 두 분 다 메인은 배당으로 좀 골라주시는데 7경주 진현의 오늘의 제대로 승부를 거는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뭐 더 끼워 넣지 않을 작정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이거는 꽂아놨는데 네. 이렇게 뭘 꽂아놨습니까? 근데 뭘 계속 꽂힐까 꽂아놨습니까 봐. 도대체? 보지 마세요. 네. 7경주 진현의 메인 승부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진현께도 행운 기원할게요. 기원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7경주 마무리 짓고 8경주로 갑니다. 자, 8경주 이거는 말 7마리 8마리 편성이 저는 요 근래도 어렵다는 얘기를 여러분께 많이 드립니다. 한방 쳐서 아까운 1, 3착을 좀 가슴 아프게 당해가지고 3파중구도 액면이죠. 2번 로열 빅토리, 3번 무쇠, 그리고 7번 썬업 2, 3, 7게임에 하나 더 보자면 4번 라떼이천까지 읽어줄 수 있는 레이스
근데 이렇게 뭐랄까 너희들의 패는 여기까지야 라고 갔다가 카디프아니 같은 마필 오면 황당한 거예요 이거 그죠? 아, 그럼요. 그렇다고 의심을 때려오고 이 가능성을 네. 키우겠느냐 그런 어떤 정석 공략으로는 못 잡아냅니다. 결국 2번, 3번, 7번 중에서 어느 놈이 축이고 마커는 어느 정도 압축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이쪽으로 일단 정립하고 현장까지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4번 라떼이천의 가능성 뭐 이런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2번, 3번, 7번 이런 경주는 우리가 다 풀어드리는 편이니까 닦아놓고 얘기합시다. 요거 놓고 나는 현장까지 한번 축으로 갈 것 같다 추천을 해보자고. 유니온 어떤 마필이 이번 경우 축입니까? 저는 이번 로열 빅토리는 뭐 긴 말씀 안 드리고 초강력 대가리다 뭐 이미 와있다 이런 뭐 많은 말들이 있는데 대가리를 인정을 하겠고요. 붙이는 말을 저는 딱 한 마리를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인데 3번 무쇠입니다. 지난번에 김철우 기수가 좀 늦발은 기본이고 4코너에서 추진이 너무 느렸어요. 근데 요번에는 꼴찌로 가 있어도 7번째입니다. 취마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아예 막건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2번, 3번 한 방 보고 있습니다. 2, 3, 4면 7 못 껴요? 못 깁니다. 안 저 깁니다. 사이즈작 안 되죠. 안 깁니다. 진유한 바톤 터치 맞죠? 약간 저는 틀리게 보는데 3번 무쇠라는 녀석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는 녀석인데 2번보다는 저는 7번이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3에 대한 설명보다 7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써놓으면 어때요? 7업 요마필 같은 뭐 스포 놔주는 것도 좋지만은 속구보 때 파워감이 장난이 아니었던 녀석입니다. 김옥성 기수가 저하고 약간 사대가 안 맞는데 옥성이는 썬업 갖고는 실수 안 할 것 같습니다. 조교 썬업 체크했을 거 아니에요? 체크했죠. 어때요? 지난번에도 제가 맞춰드렸고 직전에는 아예 그냥 대가리 넣고 맞춰드렸는데 상태는 하자는 없어요. 상태는 나쁘진 않는데 김옥성 기수라 김옥성 굳이 기수라 흠을 예. 잡는 겁니까 지금 옥성맨하고 좀 은근히 사대 맞지 않습니까? 아 저는 뭐 잘 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 근거가 너무 미약하잖아. 김옥성이라 들본다? 초짜 팬들도 알아요 그거는. 그게 근거가 미약한 겁니까? 근거 미약하죠. 김옥성이 아, 두 번이나 그렇다고- 갖고 왔는데 그렇다고 보지 않는데 저는 요 녀석은 끌리면서도 왔습니다. 아니 좀 혼 좀 나야겠어. 김옥성이 두 번이나 갖고 왔는데 김옥성이라 들본다? 직전 두 번 다 그러면 본인은 뺐어요? 인기마 아니 맞춰 먹었는데 두 번 다 맞춰 먹었는데 이번엔 인기마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인기마로서의 써나온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죠. 미안해요. 계속 갈게요. 직전에 인기 3위, 직전에 인기 순위 3위. 그 뭐 이번에는 뭐 그렇게 뭐 인기 대빨 1위로 가는 것도 아닌데? 대끼리 갈 것 같은데 이번에. 그래 봐야 2, 3, 7, 뭐 30원, 40원, 50원이에요. 그 돈은. 확실하게 뭐 나와 있는 건데. 그래요. 2, 3으로 한 방짜리 보고 3, 7로 한 방짜리 본다는 네,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제가 2, 7로 한 방 봅니다. 그럼 여러분 열나 헷갈릴 거야. 머리 아픕니다. 머리. 그러면 쟤들은 다 마번이 다르니까 삼복조 사야 되나? 이러실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축만 깔까요? 축만 까면 주로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3번 무쇠나 7번 선업 같은 경우에 선업은 과거에 기습땡도 한번 받아봤던 애예요. 근데 지금은 각질이 참고 한 발이고 3번 무쇠 같은 경우도 기습땡을 얼마 전에 올해 1월 같은 경우도 나가봤잖아요. 근데 각질은 사실 참고 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3번 7번 같은 경우 마리수가 이번에 적으니까 추입 타더라도 추입이 아니죠. 맨 뒤에부터도 7번 매니까 2번 로얄 빅토리가 사실 전형적인 추입 마필이거든요. 근데 이 편성에서는 생각보다 빨리 붙이네요. 이제 매번 보면은 착순권 기록할 때 보면은 사실 뭐랄까 올라오다가 많은 그런 패턴 보였는데 사실 이마필 과거에 작년 말은 저는 굉장히 띄워줄 줄 알고 이말 사랑했어요. 그랬다가 좀 다쳤던 경우인데 한 번 더 갑니다. 페로비치 2번 로얄 빅토리. 요 마필이 전개상 3번 7번이 중반에 갈아엎거나 이러지 않으면 뭐랄까 추격전은 굉장히 곱게 펼칠 마필로서 이번 경주 가장 재밌다 이렇게 지목을 해드리죠. 8경주 정리 내리고요. 9경주로 가봅니다. 9경주도 연이어서 편성은 좀 쉽게 깔려 있어요. 쉽다는 건 뭐냐면 어려우면 배당이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잘 보이신다. 어려운데 우리가 각각 난 이 경주 쉽게 보이는데 하면 그게 승부인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번 경주는 1번 가속 불패가 거리를 올려도 1800을 직전에 소화하면서 또 한 번 뛰어더라도 순급전에 무난하다. 3번 슈퍼탱크까지 이렇게 맞승부 거는 거라 이게 배당판을 화끈하게 잡고 갑니다. 나머지 마필들이 이제 틈새 공략을 어떻게 하느냐의 판택인데 1번, 3번 두 분이 불안하게 보는 마필이 있으면 좋겠는데
뭐 어느 정도 둘 다 뭐 액면에서 보이는데 인정한다 이러면 굳이 거꾸로 가진 않죠. 자, 깨러가는 마필 중에서 좀 탐나는 놈이 있는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진이온 어떤 마필이 1-3-2회 도전 가능합니까? 그래요. 대가리는 아닙니다만 복승 한 자리까지는 차지할 수 있는 녀석 같습니다. 4번 홀리데이 펀치라는 녀석인데 용마필은 일요일부터 페로비치가 놔주는데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스피드감이 너무나 좋았고 탄력감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의 4번 홀리데이 펀치라는 녀석은 충분히 입상권은 가능한 전력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유니온은 저는 8번 포에버 대물입니다. 지난번에 송조철 기수는 제가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포에버 대물이 원래 흙을 맞으면 정말 안 뜁니다. 여러분들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주행 거북기가 굉장히 심해요. 근데 흙을 안 맞춰놓고 막판에 탄력을 끌어올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수조교사가 한 번 더 송조철 기술을 올린 거겠죠. 요번에 경주 조건이 너무 좋습니다. 앞에 1번 가속 불패가 선행을 가면은 그 뒤를 바로 마크를 할 수 있는 게 포에버 대물이라 8번 포에버 대물 저는 요번에 무빙 승부 가능하다. 요거 세게 보고 있습니다. 푸른고탑하고 올 때 아까웠어요. 그죠? 그때 푸른고탑하고 올 때 올해 2월 14일 날 푸른고탑 우리 같이 보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메인 승부였습니다. 네, 그때 문세영을 놓고 포에버 대물과 푸른거탑 두 방 딱 치고 기억이 나는 것 같네요. 네, 기억나시죠? 네, 네. 같이 했었던 네. 기억이 납니다. 똘똘 말아 그때는. 아니 근데 들어왔는데 뭐 100배가 넘길래 깜짝 놀랐어요. 김밥 말듯이 똘똘 말하나요. 푸른거탑하고 기억납니다. 몇 주 전입니까? 몇 주 전에 내가 말 세 마리인데 잘 안 그러는데 저도 똘똘 말았잖아요. 기억나죠? 아 기억나죠. 예. 아우 가슴을 쓸어내렸다니까. 이거 그러니까 배당이 없는데 똘똘 말하면 제가 양아치인데 충분히 나왔잖아요. 14배인가? 그때 나왔었을 거야 아마. 21배 같은데. 1, 2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부산. 1, 2? 예. 그냥 가슴을 쓸어내렸다니까요. 아래로 걸렸는데도. 요새 경마는 꼬리끼리 오면은 역데미지가 심해서 139도 이게 그러니까 있다 없다를 명확하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긴 어려울 거예요. 근데 가능성 몇 프로로 보느냐, 가속 불패와 슈퍼탱크 가능성 각각 생각하시는데 그 말씀드리면 해주면 좋겠는데 정상은 오늘 대기를 준다면 여기 같아요. 구도가 딱 맞아 떨어진다는 느낌. 두 분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세요? 하자를 잡으려면 잡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자를 굳이 잡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일단. 그런 마음인 거죠. 네. 유니언은 저도 이하 동물입니다. 그래요. 1-3구도 아예 없는 구도 아니니까 대길이다 해서 무조건 없어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오전에 뭡니까? 두 분이 언쟁 있던 경주 같은 경우에는 라운 모리스 나오는 경주 그거는 대놓고 붙잖아요. 이건 아니다라고. 구경주 요렇게까지만 풀어드리겠고요. 다음 경주로 넘어갑니다. 유니온이 초장에 붙어요. 3경주에 메인 승부 잡았고요. 그 다음에 진 의원께서 7경주 행운의 럭키세븐을 메인 승부 잡았고 1군 레이스 나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메인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피해갔네. 제가 잡았어요. 제가 잡았는데 저는 이런 경우 좋더라고. 놓고 한 방이거든요. 뭘 놓고 한 방이냐도 저는 웬만하면 까고 가는데 8번마 디플로매틱 미션 요거 놓고 한 군역에 끝냅니다. 쌍배당은 10배 언저리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는 마권 복식은 대여섯 배 지금 보고 있는데 액면에 보이는 마비를 때리려고 제가 메인 승부는 잘 안 고르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겠습니다. 항시 한 방짜리는 지울 말을 발판 삼아 놓고 때릴 말로 건너 타는 거니까 과감하고 좀 뭐랄까 뭐 아니면 도의 패턴이 좀 있어요. 정상 잘 하시고 또 저 믿고 따라주시는 분들은 역대미지도 좀 느끼셨을 건데 어쩌겠습니까? 승부는 승부답게 또 붙어야죠. 10경주 두 분께 뭐 따로 여쭤보지 않고요. 마지막 경주로 넘어가면서 정상의 메인 승부로 10경주는 지목해드리겠습니다. 막판 가죠. 11경주 1200입니다. 혼합 3군의 핸디캡 레이스가 되겠고요. 여기는 단거리 승부고 또 마지막 경주면은 뭐랄까 몰아치기가 좀 있어요. 진의원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수가 조교사를 표현할 때 동물에 비교하면 이런 표현 쓴답니다. 아침에는 웃다가 저녁에 우는 직업이 조교사다. 하루에 스케줄을 조교사가 잡잖아요. 내가 4마리 있었어. 이 집이 4마리 있었어. 저 집이 5마리 있었어. 오전에 어떤 내야 될 성적들. 근데 뭐 1차, 2차는 정해져 있는데 각자 마방에서 이번에 2차 갔으면 3차 갔으면 다들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술을 쪼인다는 거죠. 쪼인다는 거죠. 울면서. 제발.
그러니까 마지막 경주에 승부가 강해지는 요인이 그런 데도 있는 거예요. 오전에 가야 될 말 못 가면 오후에 또 좀 강해지는. 단거리는 또 특히 더 그러면은 세게 나올 수 있잖아요. 자, 두 분의 추천 마필 한 번씩 가볼까요? 편성 자체가 액면에서는 1번, 3번, 승급전 치료는 8번, 뭐 5번 절대질주 같은 경우도 화면에 항시 보이는 마필이고요. 외곽에 장상 카우보이까지 어떤 마필을 주로 추천하시는지 가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신을 믿지를 않습니다. 징크스도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이상한이 많지 문세영 기수 마지막 경주는 거의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시면 거의 70% 이상인데 문세영 기수 한 장에 외곽에 있는 12번 장상 카우보이라는 여성은 확실하게 조교도 좋아졌습니다. 외산 1군 3정 불패라는 마필가 확실히 놔주는데도 밀리지가 전혀 않습니다. 외곽에 12번 장상 카우보이 지난주에 이어서 틀림없이 입상까지는 가능한 전력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인디액티브 네, 9번이었나요? 정상천마. 네, 맞습니다. 그래요. 거의 뭐 필승 카드입니다, 문세요. 단거리의 마지막 경주. 유니언 바톤 터치 봤죠? 저는 8번 에코왕저예요. 이 에코왕저를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 8월에 한번 입상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계속 패대기를 칩니다. 그러다가 지난번에 대가리 왔는데 이 조교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말 자체가 뒤집어진 거는 기본이고 한 단계 그레이드가 올라서 있습니다. 조교할 때 맨날 채찍을 대도 박병윤이가 채찍을 대도 안 나갔던 말이 요번에 그냥 붙들고만 있어도 쭉 나가줍니다. 하자가 없고 승군전이라고 합니다만은 저는 8번 에코왕전은 되게 센 말이다. 1군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추천드리겠습니다. 직전에 대가리는 사실 처음 온 건데 직전만 보고 1군까지 갈 것이다. 직전과 이번 조교를 비례해 보면은 확실하게 걸음 늘어가는 속도가 달라요. 그래요? 선제적으로 읽어주는 거네요. 네. 전 아직 이 말은 이건 검증이 좀 더 돼봐야겠어. 그래야 제가 마음에 올려놓을 것 같은데 저는 안쪽입니다. 1번 코디악 러브라는 마필. 요게 초창기에 한 번 올 때 배당 내줄 때 그때 재미를 봤었는데 그때 유니언도 나한테 이 말 얘기했잖아요. 네,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네. 나는 잡았고 유니언을 못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때 제가 조합의 실패로 인해가지고 네. 유승환이 탔을 때 그때 제가 축으로 갑니다. 2차 갔었는데 직전에 문세영 기수 기승하고 첫 승 가는데 타 줄 알더라고요. 문세영 기수가 역시 악벽기도 있고 꼴통기도 좀 있는 마필이라 사실상 원단 추입반인가라고 볼 때 이 마필이 기습으로 외곽에 선행 가면서 첫 입상을 가져간 건데 그 각질대로 또 왔거든요. 자, 김동수 기수의 기승인데 원게이트 몰고 가는데 저는 악벽이 많이 순치됐다고 보고요. 이 마필은 따라가서는 아직까지 제 힘 발휘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앞에 가야 됩니다. 3번 데싱에디라든가 안쪽에서 발빠른 마필이 별로 안 보여요. 4번 히든 인디언이 과거 전력이면 댕승부 좀 가능한데 얘도 조금 맛이 간 모습이죠. 아직까지는. 해서 한 번 더 연타 코디악 러브 요 마필 추천드리겠습니다. 1번, 8번, 12번 서로 이제 붙었으니까 요거는 누가 이겨먹느냐 내기 한번 붙죠. 저는 코디악 후보가 불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뭐 어떤 게 자신 얘기 좀 8번 정리하자고. 네. 네. 우리 지니어는 12를 보는데 2를 불안하다고 본다는 거고 네. 유니어는 뭐가 자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에코왕자가 자신이 있고 장상 카우보이가 불안합니다. 이 친구 마지막에 걸고 넘어집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고요. 1, 8, 12를 각자 세게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기가 맞습니다. 본 말이 이겨 먹으면 네. 그렇잖아. 만약에 1번 코디악 러브 1등 왔어. 네. 8번 에코왕자 2등 왔어. 12번 장상카보이 3등 왔어. 네. 그러면은 예를 아니 들어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럴 이유. 담배한 가치라고 볼 때 네, 맞습니다. 우리 지니원은 둘한테 다 줘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대신에 2등 왔잖아. 난 1등 오고. 그러니까 유니온은 나한테 하나 또 줘야지. 먹이 사슬입니까? 난 3개 받는 거지. 장상 카우보이가 1등하고 에코 왕자가 2등하면 저만 받는 겁니까? 나는 뭐 하고? 코디악 나무는 전 안 보니까 동수를 꾹 참고 한 발이기 때문에 짓밟어. 네. 이거 참고 타면 힘들어요. 빨리 네. 붙여야 돼요. 동수가 근데 참고 탑니다. 항상 보면 선행 가면 동수는 그냥 죽습니다. 저희가 좀 이래요. 각자 의견 네. 뭐
그냥 대놓고 얘기해버리거든요. 네. 이 방송 지금 토요일자 다 끝나면 멱살 잡힌다. 이런 씨. 알겠어요. 1, 네. 8, 12 이렇게 뭐 집중 분석하고요. 나머지 본마들도 있는데 마건을 저희가 완성을 방송에서 다 짜버리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까지만 정리 내리겠고 오늘 편성이 흐리면서도 나름 뚜렷한 그 어떤 액면이 나와 있는 경주도 있고요. 중배당이 많이 나와줄 거라서 몇 건 잡으면 굉장히 행복한 날, 해피한 날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행운 가득하시고요. 진이언과 유니언도 메인 승부 3경주, 7경주, 저는 10경주 또 큰 거 잡아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호 경마도 기대해 주시고요. 토요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말 뛰는 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27.4배 나옵니다. 이 한 근육에 운명을 거십시오. 아 여기에서는 내 말이